여러분 가끔씩 사람의 심리 되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그 사람 속을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. 그런데 간단하게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거는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해독해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가 불안정한가, 뭐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어떤가, 뭐 요 정도는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제 아들 어렸을 때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저희 그 사촌 언니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이었어요. 제 아들 그림을 보고서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니? 저희 아들의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바로 캐치하더라고요.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웬만하면 그 아동이 그린 그림을 보고서 그 그림을 어느 정도는 해독할 수 있으세요. 그 손주들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검사를 HTP라 그래요. 그래서 HTP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HTP가 뭐냐면 House, Tree, Person, 요 앞에 약자를 따서 HTP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미국의 존 버기 개발한 검사인데 되게 쉽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, 이렇게 백지에다가 연필로 한번 집이나 사람, 나무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시면 그린 그림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는 해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. 그래서 이 그림은 샘플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제미나이 AI로 그 프롬프트를 줘서 그냥 모던하게 그 예시를 제가 그림을 3장을 뽑았거든요.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어떤 그 한 부분이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알면 흥미롭게 그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먼저 그 H,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심리를 투사할 수 있다. 부부 간에, 부모 자식 간에 이걸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집은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, 정서적인 이런 안정감, 이런 거를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.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이렇게 크고 안정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귀퉁이에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 그림을 크고 안정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심리도 좀 안정적인 거고, 이렇게 그림이 너무 왜곡됐거나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마음속에 결핍이나 불안정함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문이나 창문 같은 거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 문을 활짝 열어놓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좀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, 또 문을 작게 그리거나 이렇게 닫혀 있는 그림이 있어요. 그리고 창문도 마찬가지,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, 창문을 꽉 닫은 다음에 이렇게 빗살까지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외부 세계와의 단절, 그리고 좀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느낌, 이런 감정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. 저도 이거를 학교에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 창문을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창문 큰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창문도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.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제 그림을 들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흔드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성격이 조금 활발하고 개방적인 거, 이런 게 좀 그림에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. 그리고 이 지붕도 마찬가지로 지붕을 아예 없이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지붕을 이렇게 견고하게 그리신 분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집을 그리는데 굴뚝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 굴뚝은 남성성을 나타낸대요. 그리고 이 굴뚝에 이렇게 연기 나는 그림 있잖아요.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따뜻하다 뭐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집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시거나 나무를 막 이렇게 그려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경계를 설정을 하는 거고, 내 가족을 좀 보호하겠다 뭐 이런 마음의 심리적인 게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, 외부 세계와 거리감을 조금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그릴 때 되게 간단하게 그렸어요.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시는 분들은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, 막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또 세심하고 내적 욕구가 좀 강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. 그런 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이 내가 살고 싶은 집 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그 그리는 그림 안에 그 나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
이 집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떠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 집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내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집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?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고 그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.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가정에 대한 만족도와 안정감을 읽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왠지 집이 뭐 초라해 보인다, 쓸쓸해 보인다 이러면 그 과정 환경을 한번 이렇게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. HTP에서 T, tree, 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여러분 보통 나무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세요? 막 이렇게 크게 그리세요? 아니면 이렇게 길고 얇게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세요? 여기 나오는 그림이 제가 어찌 보면 전형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그림이 제가 그렸던 거랑 조금 달랐던 거는 저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깊게 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뿌리가 나타내는 게 현실적인 기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뿌리가 안 그려져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가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고 내면적으로 불안함을 좀 반영을 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나의 현상하고 이렇게 맞지? 제가 이 뿌리를 안 그렸는데 제가 그 당시는 정말 내면적으로 좀 불안한 기질이 있었어요. 물론 지금은 많이 안정 궤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뿌리를 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뿌리를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뻗은 나무를 그렸었어요. 그래서 이 가지 있잖아요. 수간. 이게 많으면 대인관계도 좋고 되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거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가지나 수간이 작으면 또 이것 역시 또 불안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. 이 줄기도 마찬가지로 줄기를 이렇게 굵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줄기를 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 줄기를 굵게 그리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, 이 나무의 줄기가 얇으신 분들 있잖아요. 조금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. 이 나무 그림은 다 그리고 나서 이 나무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대요. 왜냐면 이 나무의 나이를 대답할 때 저는 50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보통 얘기하는 게 내가 살고 싶은 나이래요.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나이를 약간 투사하는 경향이 있대요. 그런데 제가 이 나무 나이를 제가 50살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. 제가 너무 짧게 얘기한 거죠. 나무의 나이는 내가 앞으로 얼마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이런 무의식 중에 그 심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. 미래가 주는 그 기대감을 또 이 나무를 통해서 투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너무 놀랐던 거예요. 사실은 제가 이 그림 그릴 때 제가 그 뭐 암이냐 아니냐 막 이런 판단을 받을 때였어요. 그런데 제가 그때 심리 상태가 어땠냐면 뭐 암이어도 감사하고 암 아니어도 감사하고 뭐 나를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그냥 여기서 더 많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. 정말 그때 당시에는 암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단명을 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그림에 이게 투사가 됐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거는 내가 보통 때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 세계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HTP의 P, person. person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. 제가 이 검사를 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얼굴 동그랗게 그리고 졸라맨이라 그러잖아요. 팔다리 그냥 이렇게 막 그렸어요.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시 그리라고 이렇게 사람 형체로 그려야지 이거를 검사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저는 또 일단은 제가 키 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길쭉길쭉하게 그렸어요. 그런데 이런 거에도 사실 제 심리가 반영이 돼 있었던 거죠. 뭔가 활발성, 또 이동성을 나타내고 또 반면에 이렇게 짧고 귀엽게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또 행동의 제약성을 또 의미한다는 거죠. 얼굴을 그리실 때 있잖아요. 얼굴 어떻게 그리세요, 보통? 그런데 또 얼굴을 어느 분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막 눈꺼풀 이렇게 그리시고 막 입술 빨갛게 하시고 막 진주귀걸이 이만한 거 하고 막 이렇게 막 컬링 엄청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혹가다 계세요. 그런데 이런 그림들은 어찌 보면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욕구를 또 반영하는 게 있고, 나는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이런 걸 또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 귀 자세히 그리시나요?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는 귀를 안 그렸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귀는 비판의 민감성을 나타낸대요. 그래서 이 귀를 안 그리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소리에 좀 둔감할 수 있고 조금 사회적인 비판에 약하고
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대요.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 귀가 그리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귀를 예전부터 잘 안 그렸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귀에서도 어찌 보면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. 정말 경청을 중시 여기는 사람 같으면은 귀를 빠뜨리지 않고 그릴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저의 그 무의식적인 저의 그 성향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. 부인할 수 없이.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 또는 비판에 무관심할 때는 귀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막 너무 크게 그려도 이게 좀 성격이 과장된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작게 그려도 너무 소심한 뭐 이런 불균형 이런 걸 또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막 그림 그릴 때 엄청 많이 그리고 막 지우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도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거를 또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. 막 그림 그리실 때 강하게 그리시는 분들 있고 또 약하게 그리신 터치식으로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요 강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요 성향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. 강한 공격성 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약하게 필체로 그리시는 분들은 또 너무 우유부단함 또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죠. 요런 그림의 그 큰 팁을 가지고 뭐 식구나 친구나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그림을 간단하게 해석해 보시면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누가 너무 힘들거나 또 누가 좀 불안정해 보인다 그럴 때는 살짝 그림을 그려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